FPX를 이기고 악수하러 가는 기분은 정말 짜릿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쵸. 저는 이제 악수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날 잠 못 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에리씨 3주차를 앞두고 있는데, 또 잘 네네. 지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어, 괜찮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2주차 지나고 딱 1승은 할 줄 알았는데, 다지고 나서 좀 상심이 컸지만, 그래도 음, 남은 경기가 있어서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약간 미스피츠가 강팀만 이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저희 팀이 약간 완성된 팀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경기력이 널뛰는 것 같아서, 아직은 이제 저희 팀 컬러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요새.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지. 반대로 이제 포텐도 높은 팀이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뭐, 강팀들을 또 이기기도 했으니까, 뭐, 매드라이온즈라든가, 후나틱이라든가. 네네. 키리스 선수한테는 LEC 데뷔 시즌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기 때 많이 긴장이 되셨을 것도 같고, 네. LEC를 2주 플레이 해보시니까 전체적인 감상이나 어떤 기분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 리그에서 뛰어도 되는 실력이 맞는지 약간 그런 의문이 계속 막 들었거든요. 2부 음, 리그에서야 막 엄청 잘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도 1부 리그랑은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약간 무서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첫 주 때 푸나틱 이기고 나서 '아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 똑같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새는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2 주차 때부터는 긴장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벌써 5경기를 플레이 하시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승리나 좀 아쉬웠던 패나 좀 경기 내에서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 아쉽게 졌던 판은 솔직히 바이탈리티랑 했을 때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때 좀 더 잘해서 제 위주로 이길 수 있는 판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좀 그때 겁을 좀 많이 먹어서 잡을 수 음. 있던 거를 약간 뒤로 빼 가지고 그냥 살아가기만 한 거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인상에 좀 남았던 건 매드라이온즈랑 했을 때 카밀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마지막에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그레이브즈가 한 번에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웃겨 가지고 기억에 좀 많이 남고 있어요. LEC에서도 특히 히리 선수가 카미를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잘 하시고 위크 사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뭐 카밀이 좀 자신 있는 픽이다, 나의 시그니처 픽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APK 때 경기 데뷔 때부터 카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카밀 장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 가지고 음. 카밀을 옛날부터 좀 좋아하긴 했었어요. 카밀이 어떤 부분을 마음에 드세요? 그냥 뭔가 없는 게 없는 챔피언 좀 다 갖고 있고 라인 좀 무난하고 해 가지고 그리고 인게임 할 때 목소리도 마음에 들고 음. 다 괜찮아요. 그 샤샤샤샤샥 하고 한 바퀴 도는 게 약간 타격감이 대단히 좋잖아요. 네 그쵸. 스타일리시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 기본 스킨도 깔끔하고 뭐 프로그램 카미도 깔끔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각광을 갈수록 받고 계신데 그에 비해서 히리 선수에 대해서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히리 선수의 배경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제일 먼저 돌아가자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 카미를 자주 했었고 그때 APK 팀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네. 챌린저스에서 쪼끔 뛰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데뷔를 하셨고 희리 선수한테 챌린저스 코리아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음 일단 제가 고등학생 때 예. 원래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어. 이제 취미로 하고 게임이 재밌으니까 그때가 마스터인가 그랜드 마스터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음. 마스터에서 게임을 하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챌린저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챌린저가 되니까 프로게이머 할 생각 없냐 이러면서 제의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온 곳이 APK였어요. 그래서 이제 APK에서 데뷔를 하게 됐죠. APK에서 데뷔를 하고 이제 거기서는 프로게이머가 첫 경기이고 이제 스테이지 가서 게임을 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약간 진짜 신생아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도 탑라이너로 계속 활동하셨던 거죠? 마스터 네. 이제도 계속 탑라이너였던 건가요? 네, 탑으로 전향한 지 제가 롤 시작하고 나서부터 탑을 했어가지고, 음. 뭐 가끔씩 뭐 프로로 데뷔하기 전에 뭐 포지션을 변경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팀의 아, 요구 때문에. 그런데 뭐 히리 선수는 그때부터 이미 탑라이너의 기질을 가지고 계셨다. 네네, 저는 롤 처음 할 때부터 잭스 했었었어요. 올, 막 느낌이 확 오는데. 그래서 이제 에픽케이 프린스로 챌린저스 코리아로 활동하셨고, 이게 몇 년 전인데, 사실 유망주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때 아, 활동한, 그쵸. 네. 네. 그때 활동하던 선수들이 실제로 나중에 LCK에 승격하시기도 하셨고, 그때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기억에 남는 탑라이너들이 누구누구 있을까요? 저는 일단 너구리 선수랑 이제 소드 선수 이렇게 음, 두 분이 인상에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탑라이너 선수들은 약간 솔킬도 따보고 막 그랬는데 소드 선수는 사이온 하면서 되게 막 안 죽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고 그 너구리 선수는 그냥 그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네, 예, 말씀하세요. 그때 그래서 기억이 너무 많이 강렬하게 남아요. 어떤 챔피언, 노그리 선수가 어떤 챔피언을 하셨고, 어떻게 상대를 하셨길래? 너구리 선수가 블라디미르랑 갱플랭크 이런 걸 아, 하셨었거든요. 블라디미르, 근데 예. 네, 근데 그때 돈템 서포터 아이템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남달랐죠. 이제 이 사람은 음. 돈에 미친 사람이구나 약간 이러면서. 그때 이제 담원도 챌린저스에 있었고, 그리핀도 챌린저스에 있었고, 지금은 뭐 리브 샌드박스가 된 배틀코믹스도 챌린저스였겠네요. 네네, 그때 다 있었어요. 그 팀들이 LCK에 승격하는 거를 보면서 또 기분이 특이하기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참 많은 변동이 그,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약간 든 생각이 어땠냐면 저희가 그때 4등이었거든요. 정규 시즌. 네네네. 와, 근데 그럼 저 사람들이 다 일부러 간 거면은 음, 저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1등이지 않았을까 약간. 아, 참, 한국이 정말 다양하고 잘하시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APK 프린스도 나중에는 LCK를 정식 승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히리 선수는 조금은 다른 길을 겪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갑자기 유럽행을 결심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그렇게 유럽행을 결심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계속 뛰지 않으시고, 약간은 타지일 수도 있는 유럽에 가시게 되었다는 게. 음, 원래 유럽에 가는 거는 계획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꾸준히 할지 약간 이런 것도 의문이었는데 제 에이전시 조일영님께서 갑자기 유럽 가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갑자기 탑라이너 자리가 비는데 너가 가서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럽행을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20대 초반이면은 그렇게 완전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새로운 직장 활동을 하게 되시고 새로운 언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게임을 하시게 되는 그 경험은 어땠을지도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는 진짜 되게 무서웠어요. 음. 마음 한켠에 겁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영어를 엄청 못했어요. 나 좀 도와줘 왜 이런 단어도 몰라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겁을 되게 좀 많이 먹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도와주려는 마음도 보이고 애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때. 네네네. 그래서 마음 좀 편안해지고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널널한 스케줄? 엄청 널널하진 않지만 해도 이제 자유시간에 터치를 안 한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브 리그에서는 자신이 약간 내노라 하는 탑라이너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초반에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자신의 경기력은 어땠던 것 같나요? 음, 중반 부분에서는 꽤 괜찮게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음.
게임 운영도 이제 저 위주로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경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초반이랑 초반만 빼면은 괜찮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긴장했었을 때 빼고는. 약간 사이드 퀘션인데 이제 희리 선수가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한국 솔렉에서 높은 곳에 알기를 위치하고 계셨다 보니까 프로 선수들도 많이 솔렉에서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 유럽 솔랭을 돌리면서 프로 선수를 만나거나 실제로 뭐 LEC 2부, 터키 혹은 현재는 LEC 2부에서 선수들을 만나보니까 탑라이들의 성향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메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겠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프랑스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공격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음, 그냥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좀 편한데?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이제 좀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연습이 꽤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 탑라이너들이 특히 라인전에서 압박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도 유럽 선수들한테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희리 선수가 아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질문이었거든요. 아, 네. 한국 선수들이 확실히 탑라인전 압박이랑 이런 거는 좀 약간 미세하게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컨트롤 약간 이런 게 좀 음.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탑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약간 자기는 절대 질 수 없다는 마인드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희리 선수는 난 얘를 어떠세요? 저도 지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치고는 위크 사이즈도 정말 잘 플레이 하시던데, 그래서 미스피츠가 현재 약간 팀컬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스피츠에 대해서도 잠깐 여쭤볼게요. 미스피츠가 올해 들어오면서 약간은 좀 과감한 로스터를 꾸렸잖아요. 뭐, 본라인이는 음, 확실히 경험이 많으신 뭐, 코베 선수라던가 뭐, 벤더 선수를 꾸리셨지만, 상체 쪽에는 상당히 LEC 안에서는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히리 선수가 생각하시기에 전체적인 미스피츠의 현재 팀 컬러는 어떤지 또부터 마이, 여쭤볼게요. 마이크가 끊겨서 마지막 단어를 못 들었고요. 뭐라고 하셨죠? 아, 그래서 현재 미스피츠의 히리 선수가 바라보는 현재 미스피츠의 팀 컬러는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팀 컬러요? 예. 그 옛날에 제가 반더 선수한테도 물어봤는데 저희 팀 컬러는 약간 담원 쪽이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상체 쪽 위주로 굴려서 게임을 이기는 그런 음, 쪽으로 하는 게 가장 승률이 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원이랑 비슷한 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히리 선수도 칸 선수입니까, 그러면? 칸 선수처럼 되려고 해야죠. 그래도 미스피츠가 아까 말했듯이 뭐 프라틱도 이겨봤고 뭐 메리라인즈도 이겨봤고 포테는 확실히 높은 팀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히리 선수가 바라보는 미스피츠의 포텐셜이 어딘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저희도 포텐셜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스크림에서도 저희 팀이 다 집중을 하고, 그랬을 때 성적이 되게 잘 나왔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등수로만 봤을 때 한 2등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 왜, 잠깐. 시그지가 저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말이 바뀌신 건가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아, 왜요? 저희 팀이 약간 이제 팀 컬러를 찾아가고 연습하는 단계다 보니까 어제부터 다시 음,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히리 선수는 또한 미스피츠의 탑라인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LEC에 들어오시면서 이 선수만을 꼭 이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탑라이너가 있으신가요? 탑라이너들은 또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아, 진짜. 게임의 승패보다 나는 이 탑라이너는 개인적으로 라인분에서 정말 이겨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탑라이너들을 제가 종종 봐서. 그 V4 선수랑 원더 선수를 꼭 이겨보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절반 정도 이런 것 같아요. 아직 G2는 상대 안 해보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프나틱을 이겼으니까. 음. 그렇다면 현재 지금 알파리 선수가 LCS로 이적하신 이상 유체탑이라도 평가를 받고 있는 원더 선수를 이겨볼 자신 있으십니까?
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원더 선수가 그날 막 탑5 또 하면 어떡해요? 그건 좀 아쉽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 원더 선수가 그날 또 탑5 이런 거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좀 아쉽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히리 선수는 확실히 카일 챔을 대단히 좋아하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제 생각이 아, 맞을까요? 네네. 그때 그 IG랑 FPX 경기 할 때 더샤이 아, 선수랑 너구리 선수가 붙더라고요. 와, 그래서 에? 약간 아이즈가 F 최근에 네네. 예, 최근에 예. 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너구리 선수랑 이제 더샤이 선수랑 칼챔 좋아하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두 분 다 이제 그라가스, 사이온 이런 거 하셔서 네.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게 봤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 경기 보면서 실제로 야, 이거 제이시된 캔에 나오는 거 아니냐. 도대체 뭐가 나올까. 타칼리스도 안 뽑아주냐. 이러면서 좀 기대하고 봤는데, 아, 그때 정글러 선수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니까요. 보 선수가 그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올라프로 16킬 찍은 게 뭐 APA 기록 세웠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요? 예. 장난 정글러로 저 최고 기록이라고. 뭐 음. 그렇다면 탑9의 로망이 있다면은 이때까지 본 경기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경기가 탑 위주로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아, 저도 탑9이라서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아. 예. 진짜요? 그 네. 옛날에 제가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중학생 때 샤이 선수라고 아세요? 아, 알죠. 네. 그 선수가 이제 제이스랑 자크를 상대를 하는데 예. 자크 패시브가 남았는데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 이러고 봤는데 이제 패시브가 뭉칠 때 제이스 포킹으로 한 번에 잡더라고요. 예. 그때 그 경기 보고 '와, 제이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인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러러보는 탑9을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샤이 선수를 말씀하시니까. 샤이 선수도 참 LCK에 족적을 많이 남긴 선수시죠. 음. 요새 이제 롤모델 같은 경우는 너구리 선수처럼 이제 다방면으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음.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인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제 공격적으로 할 때는 되게 공격적으로 잘하시고 네. 이제 캐넨이나 오른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잘 다루는지 아시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육각형 탑솔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초반에 히리 선수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즌 초반에는 2위를 바라고 있었다. 아, 왜요? 뭐 LEC는 하도 없앳이 많은 곳이라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미스피츠가 잘 한다면은 MSI 가거나 또 롤드컵에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렇다면은 그곳에서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한 번 만났던 너구리 선수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그 기분은 어떨지, 그리고 너구리 선수 외에도 해외 대회에서 꼭 붙어보고 탑라인은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너구리 선수를 다시 만나면 이제 연예인 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높게 올라가시고 하셨다 보니까 네. 이제 만나 보면 이제 사인 한번 받고 싶은 아, 그런 선수가 된 잠깐만. 갑자기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아이, 그래도 혹시나 원래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좋으니까 미스피츠가 혹시라도 해외 네. 대회에서 뭐 둘 다 해외 대회 간다는 가정하에 FPX를 이기고 악수하러 가는 기분은 정말 짜릿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저는 이제 악수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날 잠 못 잘 것 같아요. 히리 선수를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질문이 남았는데, 첫 번째로 히리 선수가 SEC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벌써부터 많은 이목을 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1부 리그에 진출하셔서 새로 만나게 된 LEC 팬들한테 제가 인사 한번 네.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음. 왜요? 약간 인사하는 게 좀 쑥스러워서 네. 한국어로 하는 거죠? 네네네. 뭐 항상 뭐 하고 싶었던 말, 내가 무대에서 혹시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뭐 팬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좀 쉽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거 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근데 제가 인터뷰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영광이라서 예. 항상 유튜브 챙겨 보시는 분이 와 가지고 인터뷰해 주신다니까 약간
아니에요. 저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도 좋고 뭐 짧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죠. 저야 감사하죠. 아, 일단 좋게 봐주셔서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봤는데 막 귀엽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나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사실 한국에도 에리 씨를 지켜봐 주시는 팬들이 좀 많거든요. 한국에서요? 네. 이제 아, 네. LCK가 끝나고 나면은 시간대가 딱 에리 씨가 시작을 하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주말이니까 좀 늦게까지 자도 되고. 하긴 그쵸, 네네. 예. 그래서 LCK 보고 좀 쉬다가 에리 씨를 보면은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요즘에 한국인들이 에리 씨를 많이 챙겨보는 것 같은데 희리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하긴 그쵸. 제가 이제 예. LEC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국인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희리 선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한국 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한국 팬들한테도 희리 선수가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저 그러면 LEC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국 선수답게 한국인들에 대한 위상을 좀 많이 올리고 경기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